오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많이 다뤄봤던 일반적인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을 지닌 평시조가 여러 개의 연을 이루어서 하나의 작품이 된 연시조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요 연시조라고 하는 갈래가 조금 더 후대로 연결되게 되면 사설시조가 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 사설시조가 갖는 갈래상의 특징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정리하기 전에 이 작품이 갖는 특징적인 부분들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이 오우가예요. 그쵸? 다섯 친구를 다룬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섯 친구는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거든요. 자,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연물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물과 친구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태도, 그쵸?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얘네들이랑 친구하고 싶어 라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의 자연물이 가지는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찬적인 태도와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점 먼저 짚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연에서 등장하는 화자가 예찬하는 자연의 속성, 이 속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가 어떠한 소재들이 사용되었는가도 역시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보겠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오느니 그 더욱 반갑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수, 석, 송, 죽, 달 이렇게 다섯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석, 송죽은 물, 돌, 대나무, 소나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섯 친구 자연물이 되겠죠. 이거를 소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종장 보시면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겠는가 라고, 자, 무엇하겠는가 라는 서류적인 표현 사용됐어요. 그쵸? 서류적인 표현 사용됐으니까 이 다섯 밖에는 더 더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 다섯 친구가 가장 좋다라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일단 다섯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부터는 각각의 자연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속성을 예찬하는 태도가 열거될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 가겠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름빛이 맑다고는 하지만 자주 검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구름은 자주 변하네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맑긴 하지만 멈출 때가 잦아요. 역시 바람 역시 자주 변하는 소재가 됩니다. 자, 그치만 종장에서 맑고도 멈추는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그럼 여기서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구름과 바람은 자꾸 검어지고 멈추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소재들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물이라고 하는 소재는 맑기도 하고
멈추지도 않죠. 결국 불변성 내지는 영원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름과 바람,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어는 서로 그렇죠. 대립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대립적인 속성을 통해서 물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과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구름과 바람을 물과 대조시킴으로써 물이 지니고 있는 불변성과 영원성을 강조했다라는 점. 자, 세 번째 형 가겠습니다. 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꽃이라고 하는 시어, 풀이라고 하는 시어 두 가지 나왔는데 꽃은 쉽게 지고요. 풀은 쉽게 누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꽃과 풀은 쉽게 변하는 속성, 쉽게 변한다 라는 속성, 결국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 순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가변성과 순간성을 지니고 있는 시어라면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이다 라면서 바위가 가지고 있는 영원성, 불변성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네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가? 구천에 뿌리 곧은 줄 근로하여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꽃이라고 하는 건 피면은 지고요. 그 다음에 잎이라고 하는 건 쉽게 져요. 그쵸? 꽃과 잎은 쉽게 변하는 역시나 가변성과 순간성을 지니고 있는 소재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소나무는 눈서리를 견디는 강직함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든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속성, 강직함과 고듬이라고 하는 속성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내려가서 다섯 번째 원 보면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라고 서리적 표현 사용했죠. 자, 결국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데 굉장히 고든 속성을 지니고 있고요. 속이 비어있는 거 바로 대나무의 속성입니다. 그쵸? 대나무는 고듬 그리고 속이 비었다 라고 하는 거. 속이 비었다 라고 하는 거는 청렴하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쵸? 사시사철 푸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불변성 역시도 지니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이해하기 함으로써 이 대나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곧다, 속이 비었다, 불변한다 라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함으로써 화자가 대나무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춘다. 그리고 밤중에 광명이 너만아 니가 또 있느냐 라면서 서리적인 표현 또 사용했네요. 이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대상, 밤중에 높이 터서 밝게 빛나는 거, 달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달의 속성을 강조한다. 자, 그리고 보고도 말을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달의 속성으로 강조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광명의 존재고요. 두 번째는 말이 없는 존재예요. 뭔가 여타저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지 않는 과묵함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후가의 내용들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연부터 마지막 연까지 각각의 자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속성을 예찬하는 예찬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찬적 태도는 화자의 말에서 무엇 하노라라고 하는 영탄적 어조로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해보자면 내가 자연물에 대해서 이러한 예찬적 태도를 가지면서 화자가 자연물을 친구라고 칭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자연물과 친구를 맺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물과 내가 친구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자연물들을 전부 다 의인화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연결해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본문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학습활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벗의 특징이 드러난 식구를 찾고 5벗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면, 자,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고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성 지니고 있다. 바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불변성 지니고 있다. 아니면 영원성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벗은 수석과 송죽, 그 중에 세 번째 있었죠. 소나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나무였고요. 다섯 번째는 달이 됐었죠. 각각 이렇게 친구 5개가 나왔다는 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눈을 견딘다 라고 하는 구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곧다 라고 하는 속성 나왔었죠. 그쵸? 겨울을 견뎌내는 거고요. 굉장히 고든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강직함이라고 하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지만 굉장히 곧고요. 그 다음에 속이 비어있다 라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했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역시나 강직함과, 그쵸? 뭐 꼿꼿함도 괜찮아요. 꼿꼿함, 그리고 속이 비었다, 청렴결백하다 라고 하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달은 일단 광명의 존재였죠.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존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그쵸?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속성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통해서는 과묵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친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통해서 예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속성들,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대비를 통해서 벗의 속성을 부각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비를 통해서 벗의 속성을 부각한다. 그래서 밑에 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시어들도 역시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꽃과 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언급됐던 것처럼 쉽게 지고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지고 또 변하지만 반대로 얘도 역시나 쉽게 지고 변하는 존재다 라는 점에서 속성을 받지만, 그 반대로 밑에 게 소나무네요. 네, 밑에 잎과 반대되는 소나무를 예찬하고 있었다라는 점 정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이 소나무가 아니라 위에서 정리하고 있던 내용은, 그쵸, 위에 거는 바위가 이에 반대되는 영원성을 지닌 소재가 됐었죠. 그래서 구름과 바람이랑은 대비되는 게 물이었고요. 꽃과 풀이랑은 바위가 대비되고 잎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대비된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오우가와 갈래적인 특징을 비교해보라 라고 하는 사설시조 한 편 나와 있어요. 이 사설시조라고 하는 거,
자, 딱 봐도 알겠지만 형식상의 차이가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설시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일단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적으로 길어져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두 번째 화자의 정서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앞서서 우리가 오우가만 봤을 때도 뭐 수석, 송죽 뭐 이런 한자어가 많이 쓰였지만 이러한 사설시조에는 순우리말이 주로 사용된다 라는 점까지도 정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대문 밖에 나서서 문지방 위에 올라 앉아서 손을 이마에 대고 건넌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쵸? 첫 번째 장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쵸? 네, 님이 온다고 하니까 저녁밥 일찍 먹고 문 밖에 나서서 이마 위에 손을 얹어서 건너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쵸? 그리고 봤더니 거뭇거뭇한 무언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님이로구나 하고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서서 손에 쥐고 꼰비님비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월엉중창 건너가서 정겨운 말 하려고 곁눈으로 흘끗 보니까지가 두 번째 장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면은 님이 온 것 같아서 반가운 님을 향해 달려가는 화자입니다. 반가운 님을 향해 달려가는 화자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 뭐 곤비님비 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월엉중창 같은 그렇죠. 음성상징어 사용되었다. 그렇죠? 이런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화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화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화자의 반가움을 강조한다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쵸? 반가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봤더니 작년 7월 사흔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나무껍질이에요. 나무껍질이 잘도 나를 속였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하였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임이 아니라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화자가 느낀 실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마지막 세 번째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한 가지만 체크해 보면 잘도 나를 속였구나 라는 점에서 진짜로 나를 속이기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밤이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나 웃길 뻔했구나 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다행이다 라면서 안도감이라고 하는 정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정서는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그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정서와 속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정서가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설시조는 이러한 갈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정리해봤고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적인 측면도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형식은 오후가는 3장 6구,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정식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을 파괴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니미오마건을 이라고 하는 거, 이 파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장이 길어졌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음보의 율격이 드러나는 건 역시 사설시조는 율격 역시 파괴되었습니다. 그쵸? 율격도 지키지 않아요. 언어를 살펴보자면 한자어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배운 작품들하고 비교해 보자고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부분에 있었던 제막매가와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막매가는 19채 한가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그렇죠. 3단 구성이다 라는 점, 3단 구성이다 라고 하는 점 내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낙구에 감탄사가 사용된다 라는 점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었죠. 그쵸? 낙구에 사용된 감탄사, 그리고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게 그쵸? 시조로 넘어오면서 시조에서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시조의 세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부분에서 시조에서 종장은 3음절로 시작된다라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 나타난 3호곡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시조랑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오우가랑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